반갑습니다. 국재정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 재정학 시험 사실 전체적 난이도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평타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거나 이런 문제는 좀 드물었고요. 전반적으로 한 중정도의 난이도를 보였던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40번까지 똘똘 해설 강의 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될 원칙. 너무 쉬웠죠? 납부 방법, 시기, 금액 등이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확실성 원칙이죠. 답 1번이고요. 2번. 자, 공평과세 원칙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 제가 2, 3, 4, 5를 먼저 하고 1번으로 갈게요. 능력 원칙은 미래, 동등, 희생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상이한 경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한다. 이거 능력 원칙의 수직적 공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는 편익 원칙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 편익 원칙은 밀이 아니라 빅셀의 자발적 교환의 재정 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죠. 모두 틀렸습니다. 1번 보시면 능력 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전형적인 능력 원칙이죠. 1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다. 옳지 않은 것. 목적세는요, 특정 분야 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고 있죠. 늘 나오죠. 지방세인데 목적세다. 지방교육세, 국세인데 목적세다. 농어촌 특별세. 자, 직접세의 법인세가 대표죠. 간접세, 부가세가 있고요. 자, 그런데 소득 분배 개선에 유리한 건 간접세입니까? 오히려 직접세 쪽입니까? 직접세 쪽이죠. 5번 틀려서 정답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우리 초과부담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초과부담은요, 한계 대출 MRS와 한계 생산 변환율 MRT, 이게 달라서 효율적 자원 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죠. 또는 소비자 지불 가격과 생산자 수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였었습니까? 초과부담은 대체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였었죠. 그런데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체 효과가 있는 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죠. 그래서 3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우리 램지 규칙은 그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계 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맞고요. 자, 우리 초과부담은 소비자, 생산자, 후생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해서 계산했었습니다. 정확히 3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5번입니다. 자, 계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재와 한계 비용이 50이다. 보상 수용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P와 Q 나왔고요. 자, 우리 절편은 각각 100임을 금방 알 수 있죠. P는 100 빼기 Q가 되겠습니다. 자, 한계 비용이 50이고요. MC가 50이네요. 자, 그런데 공급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한답니다. 자, 우선 조세 부과 전에 우리 P 콜 MC를 잡는다고 한다면 여기 수량 얼마 나옵니까? 단박에 50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수량도 50, 당연히 가격도 50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뭘 부과했느냐? 공급자한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MC가 그만큼 상방 이동하죠. 그래서 MC가 50에 20을 더해서 70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PMC를 만나볼까요? 이게 이제 70이 된다고 한다면 Q는 얼마입니까? 30이죠.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70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50에서 30으로, 가격은 50에서 70으로 각각 수량 줄었고 가격은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옳지 않은 것
조세 수입을 물었습니다. 조세 수입은 당당 조세 20에다가 바뀐 거래량 30을 곱해서 600이 나오죠. 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우리 비효율성 계수는요. 우리 뭐였습니까? 조세 수입에서 자,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었죠. 자, 우리 조세 수입 600 바로 나왔으니까 손실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손실 저해작전 2분의 1 단거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자, 당당 조세가 20입니다. 자, 거래량 변동분이죠. 50에 30으로 20만큼이죠. 400인데 반띵이 200이네요. 그래서 600분의 200인데 4분의 3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단박에 2번이고요. 자, 우리 공부를 위해서 3, 4, 5도 보겠습니다.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그랬습니다. 원래는 얘가 소비자 잉여였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소비자 잉여니까 요 사각형 면적의 감소분이죠. 이거는 전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면 됩니다. 전체 삼각형은요. 100에서 50 빼서 얼마입니까? 50. 요 폭은 얼마입니까? 역시 50이죠. 그래서 50과 59 빼서 삼각형 2분의 1. 그 다음 요거는요. 100에서 70 빼서 30. 요 폭 30이죠. 삼각형 2분의 1. 계산하시면 800으로 계산됩니다. 3번 맞죠? 그 다음 과세로 인한 공급자 판매량 감소. 50에 30으로 20만큼 줄었죠? 맞습니다. 자, 과세로 조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자, 분명히 MC가 수평입니다. 완전 탄력적이죠.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부 다 누구한테 부담시킵니까? 자, 분명히 소비자한테 부담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50에서 70으로 전부 다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소비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귀착을 물었습니다. 조세 그 자체만의 분배적 효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종류 조세를 동일한 조세 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 조세로 대체했을 때 효과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차 대조표. 그래서 바로 차별적 조세 귀착. 단박에 나오잖아요. 그냥 답 4번입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부가세와 법인세 관련 설명.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그렇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하지 않는다. 자, 영세는요. 세율이 0일 뿐이지 의무는 있어요. 그러니 권리인 환급도 받아요. 따라서 매입세 공제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2번 부가세는요. 생산 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수직적 통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부가세 면세 대상 상품의 경우 면세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인 환급도 없죠. 그래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번 정확히 맞습니다. 4번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은 결국 뭐하게 만듭니까? 왜곡을 시키지 않죠. 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타인 자본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 자, 투자 지원 조달 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아니죠. 오히려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자 비용 공제 이쪽만 해주면 부채를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투자 지원 조달 방식의 왜곡을 생기게 할 수 있으니 자, 5번 틀렸죠? 네, 그래서 1번 자, 환급 받습니다. 2번 억제합니다. 4번 분명히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5번 분명히 오히려 얘는 뭡니까? 왜곡을 가져오죠? 모두 틀렸고 3번이 맞아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하여튼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링햄 샌드머 모형에 대해서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분명히 요걸 공부했어요. 납세자 절대 위험 기피 체감이라서 자, 기피를 체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 증가하면 탈세를 늘려요. 비례적으로 갑니다. 요걸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세율이 올라서 순소득이 줄면 결과적으로 탄로소득 비례적으로 줄인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 세율이 한계 편익이라서 오르면 한계 편익이 늘죠. 그래서 오히려 뭐합니까? 탄로소득을 줄일 수 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세율이 오르면요.
MB가 늘어요. MB가 늘기 때문에 탈세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늘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정정할게요. 세율 인상에 따른 대치 효과는 탄로소득의 한계 편익을 뭡니까? 늘리니까, 편익 느니까 탄로소득이 자, 느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체 효과에 따라서 세율이 늘게 되게 되면 한계 편익이 늘기 때문에 분명히 편익 느니까 탈세를 늘게 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가 크면 는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세율 인상에 따른 대치 효과는 한계 편익을 늘리기 때문에 결국 탄로소득을 늘리게 된다. 그래서 2번 틀려 정답이고요. 3번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의 증가는 결국 무서우니까 탄로소득 줄여야 되죠. 3번 맞습니다. 4번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 변화 방향 알 수 없죠. 자, 분명히 대체는 늘리고요. 소득은 줄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알까 모를까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링햄 샌디머 모형에 따르면 분명히 변화 방향 알 수 없습니다. 5번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 특성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우리 9번의 소득세 관련입니다.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 소득세제는 자, 전형적으로 능력 원칙에 기반하죠. 1번이 맞고요. 자, 우리 여가가 정상제일 때 근로 소득세 부과는 자, 저해작전 후정소 작전이면 금세 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임금이고요. 여기 이제 고용량일 때 이러한 곡선이었고 정상제를 전제했을 때 소득이 크면 이런 모습, 대체가 크면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근로소득세 부과에서 분명히 실질임금이 떨어져요. 자, 대체 효과는 뭡니까? 노동공급을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3번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 세율이 한계 세율보다 크다고 한다면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자, 우리 세수함수를 전제했을 때 요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요거 뭐예요? 분명히 한계 세율. 요거 뭡니까? 바로 원점 이율이 평균 세율이죠. 평균 세율이 크게 되면 결국 오히려 역진성이 늘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소득공제는 저소득율입니까? 고소득율입니까? 고소득이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소오 그래서 고 그죠? 세액공제는요 우리 저소득이죠. 그래서 저소득율이다라고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오히려 고소득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는 실현된 것만입니까? 발생주의입니까? 발생주의죠?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됩니다. 이자 소득세 부과 효과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모두 정상제로 잡고 있네요. 자, 먼저 대치 효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세금 부과하면 세후 실질 이자율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비 상대 가격이 떨어지면서 결국 현재 소비를 늘리죠. 자, 그러면 반대로 미래 소비는 줄입니다. 현재 소비 는다는 것은 저축을 줄인다고 그랬었죠. 자, 소득 효과 세후 실질 떨어지면 실질 소득이 줄죠. 그래서 모두 정상제 전제했으니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 다운이니까 저축 뭡니까? 증가가 되죠. 그래서 1번 국민저축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자, 분명히 대체와 소득에 따라서 저축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 분명히 민간저축 모르고요. 따라서 국민저축도 그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1번 맞습니다. 자, 현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과 대치 효과 상대 크기다. 그렇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소득 효과에 의해서 현재 소비는 감소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자 소득세 부과에 의한 소득 효과는 여기죠. 자, 분명히 저축을 늘리니까 저축 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5번 현재 소비는 대체 효과는 증가하고요. 소득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다 맞고 4번 틀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조세와 기업의 투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에 의하면 사용자 비용이 적으면 비용 적으니까 투자 증가하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자본 스톡의 사용자 비용 탄력성이 작다. 가령 사용자 비용이 줄더라도 탄력도가 적으면 자본 스톡을 많이 못 늘려요. 그러니
투자 영향은 미미하죠? 작다. 맞습니다. 3번. 자, 자본재 구입 비용 즉시 비용 처리하고 지급 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 허용하지 않으면 뭡니까? 중립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정확히 맞습니다. 한계 실효세율이 의미라면 투자 촉진이다. 오히려 이건 뭐 받는다고 그랬어요? 보조금을 받는 격이니 투자를 촉진한다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 한계 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럼 부채를 더욱더 장려하겠네요. 부채 의존도를 늘리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려서 정답 되고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국채 안 나올 수 없죠. 정부 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는 것을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되게 되면 자, 그러면 시중 돈이 모자라니까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를 억제하는 걸 우리 뭐라 합니까? 구축효과. 기억은 정확히 맞습니다. 니은. 자, 우리 통화주의자는 호황기보다 경기 침체기 때 이자가 낮아요. 그러니 구축효과 크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해서 자, 본원통화 공급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인플레 유발될 수 있죠? 디귿 맞습니다. 리을.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자,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공급을 통해서 통화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총수요 증대 효과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요. 자, 이거 뭐 제가 계속 해드린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제이고 투자자 위험 부담형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미치는 효과. 자, 그리고 제가 요 작전 후정소 작전에서 그대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후정소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죠. 자, 분명히 요거 이제 기대 수익이다. 요거 이제 위험 부담행위 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요렇게 나눠 썼습니다. 우선 이 경우는 위소탄이 어떤 경우예요? 음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 아래는 대체가 더 큰 경우. 그죠? 요거는 이제 위소탄이 플러스인 경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것만 하시면 금방 문제 풀 수 있죠? 자, 하나하나 합니다. 완전 손실 보상을 하면 다 해주잖아요. 위험 자산 비중은 클 수밖에 없죠. 증가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완전 손실 보상 제도하에 정부의 위험 부담 비용이 민간 부분과 같다면 조세부가는 사회 우생을 증진시킨다? 아니죠. 적은 비용 부담으로도 해야, 그래야 적은 비용으로 부담해야 사회 우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손실 보상 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 작전을 우리는 떠올리는 거죠. 자, 소득 효과가 대체보다 크다면, 자, 소득이 크면요. 자, 이거 조세부가 했을 때 기대수익 떨어졌을 때 위험 부담이 뭡니까? 반비례니까 증가하죠. 단박에 3번 답. 네. 자, 4번 되겠습니다. 손실 보상 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요 경우입니다. 대체가 크면요. 여기죠. 떨어질 때 비례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죠. 그런데 늘린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완전 손실 보상 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 달리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공동 부담이다. 완전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손실 전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동 부담 아닙니다. 5번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우리 계속해서 14번 가겠습니다. 지방 분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 부문의 총 지출 중 중앙정부 총 지출 차지 비중이 중앙집권화율이다. 자,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부의 총 지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 차지 비중이죠. 직접 지출은 총 지출에서 지방 고정을 빼야 됩니다. 1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5츠. 자, 분명히 공공재 공급 비용 동일하면 누가 공급이 효율적입니까? 지방정부. 맞고요. 분권화로 인해서 지방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죠. 맞습니다. 분권화로 차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구성될 수 있으면 당연합니다. 자, 티브 모형에 따라서 여러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발에 의한 투표가 됐었을 때 지방, 지역 공공재배원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죠. 정확히 맞습니다. 틀린 건 1번. 자, 15번입니다. 국가 부채 설명입니다. 리카르도 대등 정리에 따르면 오히려 국채 상환에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니까 돈이 이렇게 모자라지 않아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 구축이 발생하지 않는다. 1번 정확히 맞죠? 그래서 등가 정리는 구축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러분들 이자율이 상승하면 외자가 막 들어오면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율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순수출이 줄어서 경상이 악화됩니다. 2번도 역시 맞습니다. 자, 러너의 모형에 따르면 제가 왜 일미 그랬죠? 외부 채무는 일부는 미래 세대 부담이다. 맞습니다. 4번 굉장히 좋은 선지죠. 여러분들 국채 시장 가치와 이자율은 반비례라서 오히려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시장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정부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하락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우리 중복 세대 모형 전형적인 미래 세대 부담으로 첨가되죠. 네,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16번 갑니다. 모딜리아니 밀러의 제1명제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봐라. 우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구조 없습니다. 입증한 거 틀렸고요. 그 다음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 가정한다. 예,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 주인 대리 문제 없다고 전제하고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을 하죠. 리을 맞습니다. 그리고 파상 관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니은, 리을, 미음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1번. 자, 우리 끈끈이 효과는요. 지방세가 줄어들어서 민간 주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다가 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느는 그러한 효과를 말함이었었죠. 단박에 1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우리 대응보조금. 자, 전형적인 뭐였었습니까? 가격보조였었죠. 그러니 대체 효과 발생하니까 비효율적이다. 맞습니다. 3번 조건부 교부금을 정액보조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체 없이 소득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4번 우리 이제 국가보조금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무조건부 교부금은 현금 보조처럼 주기 때문에 후생 수준 가장 우월하죠. 자, 다 맞고 뭐 논의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1번 틀려 정답 되겠습니다. 자, 18번이 됩니다. 자, 뭐 후정소가 뭐 여러 번 나왔죠. 제가 강좌 작전 만들고 마지막 파이널 총특강에서도 해드렸지만 그냥 이것만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임금과 고용량.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정상제를 전제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득효과 더 크고 이런 대체효과 더 컸었죠. 열등제일 때는 무조건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러면 후방 굴절이 되려면 우선 정상제이고 누가 더 커야 돼요? 소득효과가 더 커야 되는데 작다고 했으니 틀렸네요. 니은 정상제이고 대체효과 더 크면 자 여기죠. 분명히 실질금 떨어질 때 감소해야 되는데 늘어난다고 그랬으니 니은 역시 틀렸습니다. 자, 열등제인데 중립세를 부과하면 이건 대체효과 없죠? 소득효과만 존재합니다. 몇 번 답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하여튼 뭐 공공요금은 안 낼 수가 없는 빈출이죠.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 이론 옳지 않은 것은 한계비용 가격 설정은 효율적이지만 손실 발생에 문제가 있고요. 평균 비용 가격 결정은 비록 손실은 보지 않지만 비효율적이죠. 다 맞습니다. 자, 램지 원칙에 따르면 자 보시죠. 우리 분명히 어떤 거였어요? 탄력도가 클 때 가격을 떨어뜨려서 MC와 일치시키게끔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뭐로 나왔습니까? 가탄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가격을 한계의 비용에 가깝게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작을수록을 클수록 바꿔야 됩니다. 5번 틀려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번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의 경제 효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분명히 세금을 깎아주는 거에 대한 효과예요. 요거 5번 선지 참 잘 낸 선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1번,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죠. 그러면 거래를 위해서 화폐의 수가 늘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 그럼 소비 지출이 증가하죠. 그래서 총수요가 우측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감세 정책이 국민저축을 더구나 대폭 증가한다. 우리 국민저축은 민간저축, 자, 우리 SP죠. 소득에서 세금 빼고 소비 빼고요. 정부저축, 세금에서 정부지출 빼요. 그러면 요거 없어진다고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쪽에 의해서 감세를 하게 됐었을 때 요거 줄였고요. 요거 줄였어요. 그러면 빼는 값이 줄었으니까 늘죠. 얘는 준다고 한다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이라 사실은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저축을 더구나 대폭 증대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먼저 할게요. 자, 구축 효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자, 먼저 재정 적자. 잘 보세요. T 빼기 G입니다. 재정 수지죠. 근데 정부 지출을 줄이는데 이거만큼 세금을 감면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줄고 빼는 값이 줄었으니 전체적 변동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정부 지출을 줄였습니다. 원래 정부 지출 승수가 1 빼기 10분의 1인데 줄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 승수가 1 빼기 10분의 마이너스 C인데 우리 세금 감면 감세 승수는 플러스 C가 됩니다. 요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자, 더해 보시면 분모는 1 빼기 C, 분자는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C니까 답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줄어요. 총수요는 감소합니다. 정확히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세금을 감세했는데 세금 감면이에요. 근데 세금을 줄였는데 정부 지출의 증가 금액이 동일하다? 아니, 세금 감면, 그럼 뭐로 정부 지출을 늘려요? 사실은 연결고리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1번으로 갈게요. 자, 공공재 성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이제 비배제성이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순수 공공재는 그 비배제성 때문에 가격 설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 될 수 있죠? 1번은 틀리고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수도, 그 상수요금, 사실 이거 다 이제 사적재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었죠? 공공재 아닙니다. 그 다음, 등량의 공공재 소비로부터 항상 같은 수준의 효용입니까? 말도 안 되죠. 동일 수량 상위 편익이 바로 공공재 속성이죠? 틀렸습니다. 또 정확하게 표출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2번 갈게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어떤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개선이 불가능하죠. 지금이 최고니까요. 1번 맞고요. 2번, 일정리는 일반 경쟁 균형이 파레토 효율이 된다는 의미죠. 2번 역시 맞습니다. 자, LO는요, 완벽한 조건부 거래 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어도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첫 선을 보이는 선지입니다. 요거는 뭐 굳이 심도 있는 말보다는 요거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죠. 사실 3번이 어려웠어도 4번에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외부 효과에 의한 비효율성은 분명히 중립세입니까? 피구세입니까? 피구세죠. 4번 틀려 정답. 5번, 자, 도덕적 해이도 전형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시장 실패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1번 선지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자, 시정필
그대로 기억하세요. 내용 정리 뭐 본문 때 다 해드리고 많이 해드리는데 시정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립세는 민간의 의사결정 교란시키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비용 체감 산업의 경우에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입니까? 한계 비용입니까? 한계 비용. 3번 틀려 정답. 4번 이걸 의무화하게 되면 어쨌든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시행시배 완화할 수 있죠? 정확히 맞습니다. 또 강제 가입하게 돼도 역시 역선택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고 3번 틀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4번입니다. 아마 올해 25년도 문제 중에서 좀 가장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24번이었을 거예요. 자, 해설해 드립니다.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제가 1000단이 존재하며 이 제와에 대한 유형함수가 이렇다. 자, 사회 우생함수로 옳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사용제,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사용제, 사적제. 자, 우리 사회 우생 극대화를 한번 논해보자. 우리 롤스식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효용이 뭐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까? 같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공리주의가 한계용이 같다고 한다면 롤스는 효용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3 루트 xa는 루트 xb와 같아야 됩니다. 양쪽을 제곱하면 9xa는 xb가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변수 2개면 식은 2개 이상이죠. 그래서 2개 다 더해서 얼마여야 돼요? 1000단위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xb 자리에 9xa를 대입한다고 한다면 10xa는 얼마가 나옵니까? 1000이 나오죠. 그래서 xa는 가볍게 100이 되면 알 수 있고요. 그러니 xb는요. 자, 대입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900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x의 수량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우생 극대화 자체를 물었습니다. 바로 사회우생 함수에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xa 100입니다. 100. xb 9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10, 30 나오죠? 얘도요, 30. 어차피 민 작은 거 30이니까 사회우생 극대값은 30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히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사회우생 w는 사적제의 경우에 3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뭐 천연적인 롤스적이죠? 맞습니다. 자, 3번 4번 묶으시죠. 둘 다 x가 순수 공공재다. 여러분들 공공재 속성 뭡니까? 동일 수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상위 편익이고요. 네, 3번 맞고요. 자, 이제 x가 순수 공공재다. 그런 경우에 사회우생은 A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차피 동일 수량이에요. 그러면 이 XA 값, XB 값이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걸 넣었는데 얘가 3배란 말이에요. 그럼 민, 작은 거는 누구 쪽입니까? UB 쪽이죠. 그러니 B의 효용이 좌우하지 A 효용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4번 틀려 정답. 자, 5번입니다. X제가 사용제인 경우 사회우생 극대값은 얼마 나왔었습니까? 30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순수 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 자, 그러면 순수 공공재인 경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동일 수량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1000을 뭐한다? 소비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요거 계산하신다고 한다면 둘 다 1000의 값을 계산하신다고 한다면 자, 우리 루트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어차피 작은 쪽의 값이죠. 루트 얼마입니까? 1000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30은 루트 얼마예요? 900이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얘보다 뭡니까? 작죠. 그래서 분명히 5번도 뭐하고 있습니까?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 문제를 푸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4번에 순수 공공재일 때 2개 같아요. 그러면 얘가 작은 쪽이니까 이건 3배고요. 작은 쪽이니까 B의 효용이 뭐한다? 결국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 사적제일 때 30이었었죠? 구했습니다. 그러면 30은 루트 얼마입니까? 900입니다. 자, 이쪽을 이제 대입하신다고 한다면 동일한 거 대입했었을 때 요게 작은 쪽을 답하는 거죠? 루트 1000. 그래서 루트 900이 루트 1000보다 작은 경우니까 5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25번 갈게요. 자, 도농 복합도시 A시 도시와 농촌에 각각 5명 주민이 거주합니다. 자, 우리 수직합으로 소방서비스 공공재로 본다고 한다면 수직합이죠. 일단 5배 하면 100 빼기 5Q. 자, 5배 하면 75 빼기 10Q. 다음은 175 빼기 15Q가 나오죠. 자, MC 85예요. 그래서 넘겨서 90 나오니까 여기서 15Q니까 얼마 나옵니까? Q는 6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26번 갈게요.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A와 UB, 사회 우생을 W로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등주의는요. 많은 효용 가진 사람한테 낮은 가중치, 적은 효용 가진 사람한테 높은 가중치 두죠. 정확히 맞고요. 공리주의는 동일한 가중치입니다. 그 다음 롤스, 이거 전형적인 함수죠. 그 다음 사회 우생 함수가 이런 모습일 때 B의 효용을 A의 효용보다 2배 더 중시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얘가 1되면 2배를 늘리지만 얘가 1돼봤자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B의 효용을 2배 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중시한다 할 수 있죠. 근데 5번은 너무 당연히 틀렸습니다. 공리주의적 사회우생함수에서 소득의 한계형이 감소 체감할 때 사회우생 극대화는 각 개인의 한계형이 뭐 할 때요? 일치할 때죠? 달라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중위투표자 정리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위투표자 정리에서 바로 파레토 효율성을 보정합니까? 아닙니다. 정규 분포를 전제해야 되겠죠? 1번 틀려 정답. 그 다음 간단합니다. 공도세 승자 가운데 있죠? 20억. 진보당 보수당 선거 공약 유사해지는 거 바로 중위투표자 정리죠? 단봉형일 때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위투표자 지지를 얻은 정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의미한다. 다 맞고 1번 틀려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28번 갈게요. 다음은 재와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변이 PMB, 생산의 사회적 한계변 S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가 MD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단순해요. 어떤 측면에서 단순하냐? 우선 수요곡선, 흔히 MB곡선이다 볼 수 있고요. 명백히 보시게 되면 생산에 따른 외부 피해니까 소비 측면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PMB자 SMB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600 빼기 4Q가 나왔고요. 그 다음 SMC 6Q 바로 나왔어요. SMC가 6Q다. 자, 그러면 우리 피구세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P4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에서 결과적으로 EMC만큼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럼 사회적 최적 여기에서 구해봅니다. 자, 일치시키면 되죠. 그럼 10Q입니다. 그래서 Q는 얼마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60 나오게 되죠. 그런데 EMC가 바로 이 MD로 표현된 거죠. EQ니까 60을 대입하시면 간단히 얼마 나옵니까? 120. 정답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29번입니다. 자, 니스카넨 미그 빌레인저 관료제 모형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가격 수능자? 완전 경쟁을 얘기하는데 사실 관료들이 거의 독점력 엄청 강하거든요. 가격 수능자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공익 극대화입니까? 자, 니스카넨은 예상 규모 극대화, 우리 미그 빌레인저는 효용 극대화. 틀렸죠? 그 다음 자, 얘네들의 생산량은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사회적 최적보다 모두 큰 것이 맞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이 얘네보다 어떻습니까? 컸었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니스카넨 모형은요 편익과 비용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아니라 편익과 그다음에 비용이 같은 점,
에서 사회적 순편익이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생산하니까 과대 생산이 되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모두 틀리고 3번만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30번 갑니다. 말문제로 외부성이 나왔습니다. 자, 외부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금전적 외부성은 자, 소득 재분배는 생길 수 있지만 효율성은 영향 미치지 않죠. 실질적 외부성이 비효율성을 유발합니다. 다 맞고요. 생산만이 아니라 소비 때도 발생하죠. 맞습니다. 자, 내부화귀한 환경세. 자, 이거 시장을 활용한 것이다. 자, 분명히 담배 피는 사람한테 야, 너 벌금 내야 돼. 내기 싫어? 그럼 피지 마. 바로 시장 원리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4, 5번 이로운 외부성. 긍정적 외부성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경제는 불자 붙었으니까 과다. 자, 그냥 경제는 안 붙었으니까 과소. 그래서 과소 생산입니다. 5번 틀려 정답이 되죠. 자, 이제 우리 31번 문제. 여러분들 이거 06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평가하건데 앞쪽에 24번과 31번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이거 객관식 문제풀에 반해서 이미 다 풀어준 그런 문제입니다. 06 기출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자, 먼저 공공사업 비용과 편익평가 기준 설명 옳은 것은 1번 잠재 가격은 왜 잠재 가격을 쓰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요.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죠. 안정적일 때 아닙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재밌습니다. 만약에 생산량이 늘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뭡니까? 그만큼 더 생산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무슨 비용을 평가 기준 삼습니까? 한계 비용을. 틀렸죠? 그런데 생산량의 불변이라면 민간 소비에서 감소분이 이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평가 기준 삼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3번 답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생산량의 불변이에요. 똑같죠? 자, 무슨 가격이요? 시장 가격 또는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이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에 이제 주목하십시오. 그냥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면 라고 하면 생산량이 증가분에 해당되는 한계 비용을 평가 기준 삼는 게 맞는데 이것만큼 증가하였다면 나왔죠. 이런 조건은 불필요해요. 요거만큼 증가했다면 아니라 그냥 증가하면 한계 비용을 평가 기준 삼기 때문에 5번은 요 내용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3번만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3번이고요. 그 다음 32번입니다. 자,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질적 편익은요. 공공사업의 최종 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후생 증가 기업 당근이고요. 무형도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히 2번 틀려 정답이고요. 확실 대등액, 확실성 등가는 불확실성이 게재되어 있는 공공사 평가에 활용되죠. 자, 우리 4번 시장 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데 그 시장 이자율을 뭐로 삼아요? 할인율로 사용하게 되면 자, 이거 올린 거니까 할인율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속된 표현으로 많이 후려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 타당성을 낮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맞습니다. 5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서비스 편익은 자, 이런 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주장한다. 정확히 맞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고요. 자, 33번입니다. 이전 지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무능력자한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돈이죠. 그래서 기초연금처럼 일방으로 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자, 소득, 가격, 현물 보조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득 보조는 상대 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죠. 대체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가격 보조는 둘 다 생기죠. 그죠? 네, 그런데 주는 쪽, 받는 쪽 입장에서 효용은 소득 보조가 제일 좋지만 해당 상품 소비를 촉진한다는 입장에서는 가격 보조가 짱이죠. 그죠? 네, 소득 보조는 더 크다가 아니라 가격 보조가 더 컸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 뭐 이거 간단한 문제네요.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우선 강제 가입시키니까 역선택 시장실패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온정적 간섭주의고요. 이래서 재분배 효과가 되는 거죠. 조세 수입 확충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의 몇 번입니까? 3번 답이죠. 자, 35번입니다. 자,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전형적인 공공부조고요. 1번 답이고요. 공공부조는 무능력자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서 기여한 국민 혜택 아닙니다. 부가세는요.
대표적 재분배 정책 아니죠? 그 다음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여 여부와 무관 틀렸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한 모두냐? 아니죠. 그럼 고액 연봉자도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요. 1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이죠. 자,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코드 정리는 소유권이 분명하면 자,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도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내부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누굽니까? 피구세죠. 자, 생산 과정에서 외부 효과를 내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에서 한계 비행만큼 세금 부과하면 정확히 맞고요. 자, 우리 4번 재밌습니다. 조세 부과에 비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 이거 전자를 피구세, 후자를 감산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자, 각각의 차이점. 얘는 오염자 부담 원칙, 얘는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그리고 이거 노리고 막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효과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염 배출권 거래도 전형적인 시장 활용이죠. 예, 맞죠. 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37번입니다. 사회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5분위 배율이 평등하면 1로 작을수록이죠. 맞습니다. 자, 이게 재밌죠. 애킨슨 지수는 가치 판단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그랬었죠. 같다고 그랬으니 2번 틀려 정답. 3번 진위는 0과 1 중에 0으로 가까울수록 평등입니다. 애킨슨도 역시 0에 가까울수록 평등이죠. 그 다음 로렌츠는 교차할 수 있는데 교차하게 되면 이것만으로 측정 곤란하죠. 사실 로렌츠 곡선은 서수적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차하게 되면 불평등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였습니까? 진위계수였었죠. 모두 맞고 2번 틀려 정답. 자, 38번입니다. 최적 분배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롤스는 가장 가난한 사람 고생을 늘려야 고생 극대화죠. 맞습니다. 러너의 동등 확률 정리 뭐였습니까? 동등 확률화에서 자, 효용함수가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 분배는 최적 분배가 아니다? 아니죠. 다르더라도 같아질 확률이 동등하다면 균등 분배가 최적이었었어요. 그러니 2번 틀려 정답. 자, 에즈워스는 세 가지 가정에 충족된다면 역시 완전 균등 소득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 즉 이러한 세 가지를 전제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균등 분배가 최적이다. 맞습니다. 자, 공리주의는요. 총체적 고생을 극대화했을 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불균등한 분배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4번도 맞고요. 5번 노직.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 정의보다 절차상 정의를 더욱 중시하는 극단적 자유주의자였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자고요. 또 공리주의 나왔습니다. 우선 비교 전제합니다. 권리 침해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소득의 한계 요용은 제가 말한 가정이죠. 3번 틀려 정답. 그래서 전체 우생 증감에 입각한 공리원칙 유일한 도덕기준이다. 그러니까 전체 우생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4번 맞고요. 바람직한 분배는 총체 우생 극대화죠. 다 맞고 3번 틀려 정답. 자, 우리 마지막 40번이 되겠습니다. 연금제도에서 연금은 노후 소득 감소를 대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속효과는 저축 증가, 대체만 감소였습니다. 그리고 역선택 문제, 사적 보험에서의 역선택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재분배 효과에서 오로지 제가 얘기했죠. 간적 없다. 세대 간 재분배, 적립은 없죠. 근데 완전 적립이 세대 간 재분배 있다고 했으니 틀렸죠. 자, 부가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대 내 재분배 발생. 근데 요거에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총평을 해드렸지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24번이나 31번 같은 문제는 역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재정학, 세무사 시험 재정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출 분석이 됩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 몇 내용을 모르더라도요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맞는 답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커스 국제정학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